저는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 흐엉입니다. 23살,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한 믿음을 안고 낯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제 심장은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두근거렸어요. 푸른 하늘 아래 처음 마주한 이곳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로웠지만 동시에 한없이 낯설고 외로운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제 남편은 저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뜨거운 눈빛으로 저를 사랑해 주었고, 한국에 와서 처음 만난 시부모님도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쁜 며느리 잘 왔구나. 흐엉이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정 많은 시동생도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형수님, 제가 한국말 가르쳐 드릴게요. 모르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베트남에 계신 부모님과 동생들에게도 이 행복을 나누어 주고 싶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한국에 와서 흐엉이는 행복합니다라고 되뇌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새로운 세상은 남편과 시댁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뭐든지 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서툰 한국어지만 열심히 드라마를 보며 배웠고, 매일 시장에 가서 새로운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매운 김치에 눈물 콧물 쏙 빼가면서도 가족들이 제가 만든 음식들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남편이 한 입 먹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여보, 오늘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 우리 엄마보다 더 잘하는데? 시아버지께서도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흥이가 요리 솜씨가 좋구만.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한국에서의 행복한 삶이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헌신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느덧 결혼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헌신적인 며느리이자 아내였다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살림을 꼼꼼하게 돌보며 시부모님과 남편을 보살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네가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겠니?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한국 생활에 완벽히 적응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명절에 친정에 갈 수 없는 아쉬움과 고향 음식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의 서러움, 그리고 한국어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들이 저를 외롭게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늘 잘해주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을 알아주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 베트남 노래를 듣거나 베트남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할 때면 그는 그저 지나가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엄마랑 통화하니 잘 지내셔? 그리고는 자기 할 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는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도 속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었기에 그저 묵묵히 혼자서 외로움을 삼켜내야만 했습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어서야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하는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연히 한국에 있는 베트남 커뮤니티 모임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제 안에 움트는 간절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의 향수를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베트남어, 익숙한 얼굴들, 그리고 제가 겪었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해주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저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기뻤습니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반가웠죠. 한 언니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베트남어로 말을 걸었어요. 어머, 새로운 얼굴이네. 안녕하세요. 저도 베트남에서 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흐엉이에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베트남어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흐엉이 많이 힘들었구나. 여기서는 편하게 지내. 우리는 흐엉이 마음 다 알아.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한국에서의 모든 걱정을 잊고 마음껏 웃고 떠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느끼는 외로움과 답답함을 너무나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흐엉아, 한국 생활 힘들었지? 우리도 다 그랬어. 시댁에서는 나를 베트남 사람으로 안 봐. 그냥 며느리로만 보는 것 같아.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꽁꽁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고, 저는 점점 가족들보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늘 저에게 말했습니다. 흐엉아, 너도 젊은데 이렇게 집에서만 살 필요 없어. 우리랑 함께 즐겁게 지내자. 인생 한 번뿐이잖아. 그의 말은 억눌려 있던 저의 욕망에 불을 지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도 한 번쯤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저는 한국의 유흥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술자리였지만 그는 곧 저에게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라며 유흥업소에서 일해볼 것을 권했습니다. 흐엉아, 너도 예쁘잖아. 여기서 일하면 돈 정말 많이 벌 수 있어. 친정에 돈도 더 많이 보낼 수 있고, 너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을 수 있어. 저는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남편한테 미안하고 시부모님께 죄송해서 그럴 수 없어요. 착한 며느리만 하면 뭐해? 너만 손해야. 힘들게 식당에서 8시간 일해야 겨우 그 돈밖에 못 버는데 여기서 3시간만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벌어. 아무도 모르게 조심하면 돼. 제 안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일하면 제가 평소에 꿈꾸던 화려하고 자유로운 삶을 잠시나마 맛볼 수 있다는 유혹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저는 결국 딱 한 번만이라는 마음으로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어두운 업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제 심장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화려한 조명과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저를 감쌌고 낯선 세계가 주는 짜릿함이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업소 매니저가 저를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 새로운 애 예쁘네. 손님들이 좋아하겠는걸? 억지로 꾸며낸 미소였지만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은 메말랐던 제 자존감에 단비가 되어 주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주부이자 며느리로 살다가 밤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손님들에게 웃음을 팔며 잊었던 저의 존재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벌어들이는 돈은 저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벌은 돈으로 명품 가방을 샀을 때의 그 짜릿함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일탈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지만 그만큼 자유로웠고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생활은 점점 엉망이 되었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새벽에 몰래 집에 들어올 때면 혹시 누가 깰까봐 심장의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몸에는 늘 피로가 쌓여 있었고 거울 속 제 얼굴에는 불안감과 위태로움이 선명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흐엉아,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어디 갔었어?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 좀 해봐.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랑 잠깐 만났다가 왔어. 별일 없어. 별일 없다고? 요즘 네 얼굴 좀 봐. 피곤해 보이고 뭔가 이상해.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아무것도 안 숨겨.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이미 제 거짓말은 그에게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식사 자리에서 저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흐엉아, 요즘 집안일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니니? 네가 언제부터 이렇게 밤늦게 돌아다녔어?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친구들이 힘들어해서 자주 만나게 됐어요. 친구가 그렇게 중요해? 가족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 거야? 시어머니의 비꼬는 듯한 말에 저는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싸늘한 시선은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반항심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도 나만의 삶이 있는데, 하지만 이내 모든 감정은 큰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뤄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에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늦은 밤, 업소 문을 나서려는데 제 앞에 서 있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어버리는 기분이었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었고 그들의 실망스럽고 분노에 찬 눈빛은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충격을 받은 듯 일그러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흐엉아, 이게 대체 뭐야? 여기가 어디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노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착한 며느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짓을 하고 다녔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시아버지도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흥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한 거야?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하지 왜 이런 곳에서 일을 해? 돈 때문만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외로워서 이런 곳에 나와? 나는 뭐야? 우리 가족은 뭐야? 너한테 우리가 뭐였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매일매일 웃으면서 착한 며느리만 해야 했어요. 아무도 진짜 저를 봐주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서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자. 이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우리를 짓눌렀고 저는 뒷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의 굳어진 얼굴이 백미러에 비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모두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며 문을 쾅 닫으셨고 시아버지는 한숨만 깊게 내쉬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들어줘.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변명이라도 하려고. 변명이 아니고 진심이에요. 이 집에서 나는 흐엉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며느리였어요.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 나는 정말 외로웠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간 거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말해도 이해 못할 것 같았어요. 당신은 한 번도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잃어가는지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 말에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 저는 그제야 참았던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밤새도록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제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았는지, 친구들을 만나면서 느낀 해방감과 동시에 찾아온 유혹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었고 시부모님도 언제부턴가 거실로 나오셔서 함께 듣고 계셨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흐엉아, 우리가 너무 미안하구나. 네가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못했어. 시아버지께서도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를 너무 며느리로만 본 것 같구나. 네가 베트남에서 온 흥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는데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엔 제대로 진짜 너를 이해하고 싶어. 사랑하는 흐엉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천천히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베트남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베트남 요리를 가르쳐 달라고 하셨습니다. 설날에는 베트남 명절 음식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흐엉이라는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때로는 서로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담도 받고 서로에게 솔직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저희 선택을 후회합니다. 단 한 번의 일탈이 저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간절했던 외로움과 존재의 갈망을 이제 가족들이 이해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흐엉이고 동시에 이 가족의 소중한 며느리이자 아내입니다. 두 정체성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낯선 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한 명의 베트남 며느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홀로 외롭게 버텨내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계신다면 꼭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진심으로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는 타인의 삶과 선택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길을 잃었던 것은 아마도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외로움 때문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사랑과 전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